신율의 시사탕탕 오늘도 이 사건부터 연애, 북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개건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홍종선 연애전문기자,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사건 좀 아까 나왔으니까 이 사건 얘기부터 해야죠. 이 어버이날에 40대 남매가 아버지를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를 한 모양이에요. 예? 네, 이게 어버이날 발생한 게 맞습니다. 어버이날 발생을 했는데요. 그 다음 날 이제 9일날 이 살해당한 그 아버지의 그 노인에 관해서 좀 만나는 그 여성분이 있나 봐요. 그 여성분이 소식이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광주에 있는 모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119를 동원해 가지고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주 잔혹하게 살해를 해가지고 저 아파트 내에 방치를 했는데 그 사체 상태가 방송에서 말하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고무통에다가 아버지를 살해해가지고 이불을 한 10채 정도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였는데 문제는 거기다가 시체를 그 락스 같은 거를 좀 뿌렸고요. 현장에 팔이라든지 목은 아마 치명상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목을 찔렀고 그리고 흉기가 꽂혀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출입자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파트.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남매가 그 전날 새벽 2시경에 미리 어떻게 보면 잠입이죠. 비밀번호는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 마침 그때 아버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그 신고했던 그 여성분 집에 가 계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2시경에 미리 이제 남매가 들어갔던 게 나오고 아버지가 아침 8시에 들어가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남매가 명백히 이 범행한 걸로 이제 보여진다 해서 경찰에서 긴급 체포를 했는데 지금 나온 것처럼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 살해 동기를 묵비권 행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왜 살해했냐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고 하니까 묵비권 행사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미스터리가 몇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고무통 안에 시신을 유기를 했다면 그리고 그 위에 이불을 이렇게 덮어뒀다면 이거는 분명히 숨길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숨길 의도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예, 아파트 내에서 그 사람을 어떤 형태로 숨길 의도가 있었다면 예. 다른 곳으로 치웠거나 이렇게 했어야지 맞죠. 예. 버젓이 고무통을 갖다가 그 집 예. 가운데에 놔두고 사체를 그 안에 넣어놓고 흉기도 치우지도 않고 꽂혀있는 그대로 이불만 그냥 덮어놓은 거죠. 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락스를 주변에 많이 뿌려놓은 거는 부패가 진행되면서 냄새가 많이 나가지 말라는 의미일 겁니다. 일단은 보증금을 지금 받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보증금이요?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 보증금이 남아 있는 걸 받기 아버지가 그렇죠.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보증금. 그러니까 본인들이 짐술 거부권, 묵비권 행사하다 보니까 정확한 살해 동기는 밝힐 수가 없지만 이제 경찰이 추정키로는 그 일전에 부동산 소유권 가지고 아들하고 다툼이 있었고 딸하고는 뭐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 이거 가정폭력 이런 것 때문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딸이 아버지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막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동기로 추정은 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이제 살해를 해놓고 많이 도망가지 않은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동기를 아직까지는 찾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좀 조심해야 될게요. 지금 그 딸에 대한 아버지의 성폭 뭐 이런 거 여부는 전혀 밝혀진 거 없고요. 가정폭력.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아버지가 딸을 때렸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접근금지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예.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지금 범인 용의자죠. 예. 이 남매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오히려 경찰이 당황해서 얼굴을 가려주고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 심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범행을 한 이후에 지금 이 사람들이 벌인 행태 자체가 예. 보통의 어떤 살인 사건의 패턴에서 벗어나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를 증오범죄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그 이후에 사체한테 행하는 오욕행위 같은 거거든요. 이를테면 일선에서 많이 봤지만 살해한 이후에 하이타이를 뿌려놓거나 밀가루를 뿌려놓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체한테 오욕하기 위해서 배뇨, 방뇨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분노범죄는 분명합니다. 이 수법으로 봐서는 외견상. 그렇기 때문에 분노범죄라고 한다면 이들 남매가 만약에 진짜 지금 현재까지 뭐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범인이라고 발표 안 했으니까요. 뭐 추정은 되지만
근데 이들이 범행을 한 게 명백하다면 이거는 이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제거 대상을 제거한 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본인이 그 정도로 분노를 했고 그렇다면 그 이유를 얘기해야지 정상 아닌가요? 이제 왜 동기를 그럼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나요? 이제 현재는 뭐 무비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범행을 부인하는 것도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결국은 뭐 그 이제 이유가 나오기는 할 건데요. 예. 명백한 거는 아파트를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한 채가 달랑 있어요, 이분이. 근데 그 아파트를 그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아들이 그 전부터 와서 행패도 부리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지인들한테 가서 아들이 무섭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또 딸하고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툼이 있어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도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식들 간의 어떤 그 켜켜이 예. 쌓인 감정 같은 것도 작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할 때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 신고자가 그 사망자의 어떤 이제 여자 친구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자식들이 지금 만약에 한 달 전에 와서도 집문서 내놔라 하고 싸우는 와중인데 7년 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어떤 황혼 재혼이라도 할 것 같다고 혼자 그들이 생각한다면 이거는 재산권에 대한 어떤 분쟁이 더 격화될 수 있는 계기가 아하. 될 수 있지 예.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일단은 이제 공개 관련해서 좀 대비되는 게 조성호 사건하고 좀 많이 대비가 될 겁니다. 조성호 사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조성호 같은 경우는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빨리 예. 공개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누가 더 나쁘다 말할 어려울 정도로 아버지를 살해하면 존속 살해죄가 되거든요. 도덕적으로 더 비난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또 이 경우는 공개를 좀 또 안 하고 있고 본인들은 또 공개해라 난 괜찮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데 우리 일단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 법에 따르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 네 요건인데 가지가 있죠.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잔혹한 범죄여야 되고 예. 아주 나쁜 범죄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이 증거가 거의 확실하고 가장 네 번째 가장 중요한데 재범 방지라든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 위해서 충족할 때 그때 공개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건 애매하지 않느냐. 조성호 같은 경우는 예. 사실은 살인 1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동 학대에서 부모가 자식을 그 살해했던 그런 사건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가 더 나쁜가? 나쁜 걸 뭐 따지기는 그렇지만 따져보면 그것도 나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거를 좀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어버이날 이게 됐잖아요. 예. 어버이날 그 아주 늙은 아버지를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두 자식이 이런 점을 보면 물론 뭐 나름대로 사정은 있었겠지만 예. 옛날 같으면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우리의 가족 그 예. 개념도 아마 지난 세기 말부터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에 보면 예. 급속히 이 가족 해체 현상이 빚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와서는 이제는 옛날 같은 그런 가족 이런 개념이 예. 많이 이제 희석되고 그런 속에서 이제 1대1 너는 예. 너 나는 난 이런 그다음에 또 거기서 서로 이해를 다투는 이런 관계가 됐다. 이거는 어쨌든 뭐 그 사정이 어쨌든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네요.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정말 참 찝찝한데요.